안녕하세요, 내끌남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걸로 한 몇 가지의 영상을 만들 건데, 어떤 영상이냐면 돈이 없어서 서러울 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좀 몇 가지 파트별로 나눠서 좀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이제 한 가지 에피소드를 가지고 하나의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제가 직접 겪었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서러웠던 일들에 대해서 좀 나눌 건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돈이 무조건 필요하진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긴 좀 그렇고, 돈이 적어도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전기세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공과금을 내야 되고, 핸드폰 비용도 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를 보는 인터넷 비용도 내야 될 테고, 여러 가지 비용이 있는데, 자, 이런 비용들을 저희가 이제 내야 되는 거죠. 그런 비용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또 보자면 뭐 보험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학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에서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금전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해서 근로소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돈이 없어서 좀 서글픈 일들이 많으실 거예요. 다른 분들도 굉장히 많고 한데 이제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이제 시청하실 때 아직 좋아요와 구독을 안 누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에피소드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에피소드는요, 바로 장례식입니다. 작년에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저는 이제 혼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장례를 치렀어요. 그건 이제 당연한 수순이죠. 그런데 이제 장례를 치를 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뭐 가족이 뭐 싸운다, 혹은 가족이 뭐 재산 때문에 싸운다, 뭐 어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저희 집은 전혀 없어요. 뭐가 없냐? 나눌 재산이 없고요. 지금 집도 LH에서 지원해준 다가구 임대주택이어서 뭐 저희 집에서 무슨 재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서는 유일하게 있는 건 지금 좀 화제가 되고 있는 방문 판매, 혹은 약장수들이 파는 약을 사신 거, 그 약을 사신 빚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저한테도 이런 일들이 생길 거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는데, 어떤 일이냐면 바로 이제 이모들이나 이제 친인척들과 저와의 이제 마찰인 거죠. 장례식에 대해서. 작년 3월 20일 날 저희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중환자실에서 한 달 동안 계시다가 투석도 하고 여러 가지 하시다가 기운을 차리시는가 싶더니 다시 끝내 기운을 차리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그렇게 떠나실 때 뭐 도움을 주신 적은 거의 없어요. 큰 이모나 뭐 작은 이모나 아니면 삼촌이나. 저한테는 이제 크게 외가댁의 삼촌, 그리고 큰 이모, 작은 이모,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 이 세 분한테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전에 뭐 세탁기를 저희 집에 선물했다거나 이런 것들인데, 저는 이제 집에 가까운 곳에 중환자실을 두고 제가 일을 그때 당시에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거의 매일 중환자실에 정해진 시간에 소독을 하고, 그땐 코로나 전이죠. 하지만 중환자실이기 때문에 소독을 하고 비닐을 쓰고, 비닐장갑을 쓰고 마스크를 하고, 그리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매일 2번씩 뵀습니다. 자, 그 매일 2번씩 뵈면서 어머니의 건강이 호전되는 듯 하다가 정말 안 좋아지셔서 나중에는 이제 2시간짜리 투석이 늘려가지고 24시간 동안 하는 투석을 받으시기도 하시고, 이게 투석이 두 가지가 있는데, 2시간짜리는 몸이 견딜 수 있으면 2시간을 하는데요, 2시간을 버티지 못하는 지금 컨디션이라면 24시간 동안 천천히 투석을 하기 때문에 아주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걸 저희 이제 어머니가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신장도 나빠지시고 여러 가지가 나빠지시면서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중환자실에 대한 병실 비용이 나왔겠죠. 저희는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중환자실 비용을 낼 수 있을 만한 돈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의사는 중환자실에 무조건 있어야지만 생명이 유지가 된다라고 해서 저는 생명 유지하는 기구들을 다 제대로 하지 말아달라. 오히려 어머니한테 고통만 주기 때문에 어머니가 생을 마감하실 때 전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하게 해드리고 싶다 라고 해서 어느 정도 포기들을 다 하고 이제 응급처치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돌아가셨을 때 저는 주변에 이제 헌혈증들을 모았어요. 왜냐면 어머니께서 투석을 하셨기 때문에 그 투석이 이제 피를 공급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헌혈증을 내면 그거에 대한 피에 대한 비용은 내지 않을 수 있어서, 그리고 저도 평소에 헌혈을 많이 하고 다녔고, 그래서 한 15장, 17장을 모았는데 병원에서는 그 헌혈증을 받지 않고 무조건 병원비만 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러웠던 이유는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 시신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시신을 병원비를 내지 않으면 시신을 내주지 않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심때쯤 돌아가셨는데 저녁 늦게 돼서야 제가 여기저기 돈을 빌려서 뭐 여자친구한테도 돈을 빌리고, 그리고 큰이모, 이모들이나 이제 삼촌한테도 연락을 드려서 어찌저찌 18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어머니 시신을 저녁에 옮겼습니다. 옮기면서 저는 올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때 당시 회사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정말 작은 데서 했어요. 지금 저희 집만한 곳에서 했는데 약 13평, 14평 정도 되는 크기의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큰이모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례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너네 엄마 친구도 없고 올 사람도 없는데 굳이 장례식을 해야 되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저는 기분이 매우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자식된 도리로서,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좀 많으신데 43년생이신데 자식된 도리로서 어머니가 환갑도 제대로 못하셨고, 물론 요즘 환갑은 안 치지만요, 칠순잔치 또한 제대로 해드리지 못했어요, 제가. 그런데 가시는 길이라도 제가 장례를 치르고 싶었는데 그 장례조차 막아서는 큰이모가 조금 기분을 되게 상하게 하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장례를 시작했습니다. 장례를 시작하면서 여자친구가 이제 직장을, 아직은 저랑 부부가 아니니까 직장을 뺄 수 없어서 장례식장을 빌린 날, 그러니까 한 9시쯤 와서, 일을 끝나고 와서 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서울에서 안산으로 가는 막차를 타고 저를 도와주고 11시 반쯤에 막차를 타고 집에 갔습니다. 다음날 다시 출근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여자친구랑 저랑 굉장히 이제 잘 아는 동네, 같은 동네에 사는 대학 동기이지만 저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마침 자기 일을 자기가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장례식 하루라도 자기가 도와주겠다 해서 저는 장례식에 그 친구의 도움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상조 같은 경우는 가입을 하질 않았어요. 할 수 있는 돈도 없고 제 보험조차 없는데 상조를 가입할 수 없어서 알아보니까 후불제 상조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가입만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장례가 다 치룬 당일 이제 발인하는 날 이제 다 결제를 하면 되는 시스템인 후불제 상조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조를 불러서 이래 저래 이제 조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의 처한 상황을 되게 잘 이해해 주셔서 다행히도 제가 89만 원짜리를 했는데 이제 도우미 분들도 필요 없다, 제가 다 하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물품들도 크게 필요 없다, 수의도 지역 노인복지회관에서 받아와서 수의도 필요 없다 해가지고 줄이고 해서 65만 원에 제가 딱 맞춰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친척이에요. 친척. 처음에 장례를 한다고 할 때부터 반대했던 큰이모가 와서
이게 정말 반갑지도 않은 손님이다라는 게 확실하게 느꼈던 때인데, 자기 이제 큰 형이 아니고 이제 자녀가 3명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작은 형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작은 형은 와서 스마트폰만 하고 앉았고 저에 대해서 뭐 질문을 하거나 뭐 얘기를 하는 것도 일치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서 그 도와주던 친구 또한 어떻게 이모라는 사람이 지금 당장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조카라는 애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를 그 자리에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낼 정도의 말들을 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몰상식해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상식 수준이 너무 현저히 떨어집니다. 워낙에 연세가 드신 분들이라고 해서 뭐 그럴 수 있지만 다 70대세요. 작은 이모 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제 나이 또래의 상식선과 그분 또래의 나이의 상식선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례식 자리에서 그렇게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건 조금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거 봐라, 사람도 안 오는데 굳이 장례식을 왜 했냐, 돈만 날린 거 아니냐, 이런 거를 그 친구가 있는데도 이제 앞에서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장례식을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육개장 음식을 하려면 무조건 1인당 1인분에 3만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50인분을 좀 안되게 30인분만 시키고, 떡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떡이 무조건 필요 없다, 떡을 다 빼달라 해가지고 떡은 안하고 절편은 안하고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했었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일회용 접시랑 일회용 그 컵이 나오잖아요. 종이컵. 그것도 하나하나 쓸 때마다 다 돈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포장지를 뜯으면 다 돈인데, 저는 집에 일회용들이 조금 있어서 그거를 가져다가 제가 거기서 준 거는 쓰지 않고 저희 집에 있었던 거를 조금 활용해서 사용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정직원으로 다니면 거의 이제 회사에서 그 물품들을 상조 어디 회사에 가입해가지고 그거를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무젓가락 같은 경우도 이제 사용하면은 그거에 대한 비용이 이제 들어가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다 집에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뭐 사람도 많이 안 오니까 이제 그거를 가지고 바로 집에 와서 그걸 가지고 가서 그걸 사용했기 때문에 처음에 비품 비용이 한 70만원 나왔었는데 그걸 제가 11만원까지 나오게 줄였습니다. 안 썼어요. 그리고 이제 뭐 큰 이모랑 작은 이모랑 이제 삼촌이 와가지고 술 먹은 거, 술 드신 거, 저는 술을 잘 안 해서 술 먹을 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리고 제 지인들도 술을 잘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술을 거의 안 먹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캔을 알아서 따고 뭐 막걸리를 알아서 따고 자기들끼리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품 비용이 좀 더 나온 거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비품 비용이 11만원 나오고, 장례식도 3일 동안 있다가 이제 발인을 하는 건데, 저는 오후 9시에 들어가서 3일째 되는 날 새벽 6시 반에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자면 24시간 하고 한 11시간 해서 굉장히 압축해서 장례식 대화 비용도 줄이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튿날에 조문객들이 오죠. 조문객들이 오셔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정말 제가 연락을 정말 못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자 메시지 하나만 보시고 정말 2, 3년 만에 만나 뵙는 거지만 달려오신 정말 고마우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연락을 미처 못 드렸는데 옆에서 이제 이랬다더라 라는,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다더라는 소문을 듣고 바로 가봐야 된다고 저 좀 데려다 달라고 하셔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셨고, 정말 감사하게도 장례식 비용이 어느 정도 채워졌어요. 제가 조금 서러웠던 게, 어찌됐든 제가 상주예요. 저희 아버님이 안 계시고 저희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신 거고, 아들은 자녀는 저 하나이기 때문에 상주라고 하는 거는 저가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비품 비용이라든지 이런저런 비용들을 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주고 반납을 하고 그러고 하러 가는 중에 큰이모네 딸이랑 삼촌네 딸이
부조함을 열어서 부조금을 자기네들끼리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왜 집에 안 가고 저렇게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서 마시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뭘 먹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었는데 바로 부조금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조함이 열려있는 걸 보고 정말 화가 많이 났는데 얘기는 못했어요. 얘기는 못했고, 그래도 뭐 어른이라고 하니까 정말 지금 욕이 좀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랬는데, 어른이라고 하니까 그래, 오늘 이번만 보고 마지막으로 볼 건데 뭐 라는 생각으로 다 정리를 했지만, 지금은 아무튼 부조함을 저가 없는 자리에서 열었고요. 그리고 그 부조금들을 다 하나하나 꺼내서 일일이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돌아왔을 때 저한테 한다는 말이, 야, 이것밖에 안 들어왔는데 이걸로 장례식 비용이 되겠어? 라고 큰이모가 묻더라고요. 그리고 상조는 너가 후불제로 했다며, 그럼 그 돈은 어떻게 할 거야? 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런 자리에서 너무 돈만 하는 게 좀 많이 짜증났어요.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 짜증이 심해지고 있었는데, 어머니를 이제 화장을 하기로 했는데, 그 화장하면 이제 뼈가루가 남잖아요. 그 뼈가루를 어떻게 할 거냐로 또 논쟁이 좀 붙었습니다. 이제 드라마 보면 강이나 이런데 이제 저수지나 이런데 흩뿌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불법이에요. 그리고 아무 땅에다가, 나무에다가 땅을 파서 심어도 불법이에요. 그걸 이제 제대로 처분을 하는 거에 있어서 신고를 하고 뭐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시기 때문에 서울 근교에 파주 쪽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납골당이 하나 있어요. 거기 납골당은 뭐 관리비로 이제 5년인가 뭐 몇 년 동안씩 내고, 최초 들어갈 때 이제 얼마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납골당 비용을 내는 건데, 그게 총 합해서 15만 원이었습니다. 15만 원이에요. 150이 아니고 15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제일 맏언니인데, 그러면 언니 그냥 가는 길에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15만 원을 그 자리에 있었던 큰이모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부조함을 같이 열었던 딸이 있었던 삼촌과 반반 해서 내기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 솔직히 그거 듣고 되게 가짜냈거든요. 약간? 왜 그러냐면, 큰이모는 집이 2채가 있어요. 뭐 서울은 아니지만 집이 일단 2채가 있어요. 개인 소유로. 그리고 삼촌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물려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금천구에 집이 건물채로 있고요. 제가 알기로 뭐 3층짜리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3층짜리여도 집에서 사는 게 일단 5가구 정도 살 수 있는 집이에요. 공간이. 그런데 이제 그런 건물을 갖고 있는 분이 이제 힘들다 이제 하시는 분인데, 솔직히 삼촌은 제가 이해를 했어요. 왜냐면 외숙모가 있고 숙모가 있기 때문에 자기 돈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지금 벌이가 당장 없기 때문에 그것 또한 그랬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누나가 최근에 이혼을 해서 그것 때문에도 좀 타격이 있었을 거고, 여러가지 집안 사정이 좀 있어서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큰이모네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본인이 더 중요하죠. 본인 병원비로 한 달에 200~300씩 쓰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 15만 원 한번 내주는 게 어려워서 삼촌과 반반을 내기로 했다? 그래, 이렇게 쪼잔한 집안이었지.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전 설날 때도 2만 원 이상을 한 명한테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희 집안에서 2만 원 받았다 그럼 그날은 진짜 횡재한 날이고,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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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 이렇게만 받았었어요. 뭐 아무튼 그리고 나서 이제 발인을 새벽에 나가면서
거기도 서류가 필요해요. 제출 서류가. 근데 그 서류가 제가 지금 상주다 보니까 계속 거기에만 있었잖아요. 장례식장에만. 그러니 서류를 못 대서 제가 화장을 하고 그거를 저희 집에 하루 보관하고 서류 준비해서 다음날에 제가 가져가 놓겠다 했더니 갑자기 누나들이 반대하더라고요. 그러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말했죠. 어떻게 할 건데? 아니, 지금 서류도 준비 안 돼 있고, 거기가 사립 납골 땅이면은 그냥 돈만 주면 들어가는 데지만, 여기는 지금 국가에서 운영하는 데고, 제대로 된 서류와 뭐 이런 준비들이 있어야 되고, 자리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거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따졌어요. 우리 집에 두는 거 외에는 뭐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떤 방법이 있냐고 대체. 했더니 말을 못 하더라고요. 이유는 얘기를 못 하는데 그래도 그러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대고 얘기했죠. 그럼 나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왜냐면 전 전날에 부조함을 저 없이 열었다는 거에 이미 화가 나 있던 상황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대고 한마디를 했어요. 그러면 상주 없이 부조함 연 거는 무슨 논리야? 그래도 되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해봐. 라고 했더니 둘 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얘기를 못하고 그냥 집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작은 이모는 전주에 사시고 가게를 하셔서 새벽에 잠깐 오셨다가 가셨는데 작은 이모는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돼서 얘기를 좀 뺀 거고요. 그래서 큰 이모와 삼촌과 그리고 나이는 저보다 얼마 어리지 않지만 제 조카가 관을 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저희 어머니가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바로 못 모셔가서 저희가 집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큰 이모랑 삼촌이 주신 15만 원을 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래서 내일 서류를 준비해서 납골당에 잘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례 동안에 제대로 잠을 못 자서 너무 피곤해서 집에 와서 그냥 잠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제대로 정리를 못하고 샤워조차도 못한 채. 그러고 나서 새벽쯤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확인했더니 큰 이모가 저한테 문자를 좀 장문으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너 그거 15만 원 떼먹고 네 엄마 그거 너네 엄마 그 납골당에 안 모시고 너 어쩜 그렇게 사람이 그러냐고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새벽에 보내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도 여자친구가 자꾸 저한테 예의를 지키라고 해서 최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그래도 새벽에 보내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문자를 예약을 했어요. 아침에 가게끔 예약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모도 지금 세상이 어떤 시대인지 잘 아시죠? 저보다 더 뭐 잘 아시겠죠? 근데 이모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시대가 그냥 넘어가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서류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그 서류를 나는 준비를 못했다. 그리고 거기도 절차가 있는 건데 내가 절차를 무시하고 우리 엄마만 무조건 거기다가 납골당에 모셔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서류를 준비하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서류들, 뭐 행정들, 뭐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챙겨서 오늘 갈 겁니다. 오늘 제가 지금 가려고 준비 다 끝나고 출발했고요. 출발한 다음에 제가 납골당에 모신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라고 문자를 보내고 저는 그 다음날 납골당에 갔습니다. 납골당에 가서 이제 어머니 서류 이렇게 제출하고 뭐 돈 지불하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랬더니 이제 영수증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영수증을 사진을 찍었어요. 핸드폰으로 납골당 영수증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모한테 사진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모가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겠지만 일단 영수증과 주소 보내드릴게요. 라고 보내고 전 그 다음에 바로 연락처를 바꾼 뒤 지금까지 연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영상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 장례식 때
장례식을 제대로 치룰 비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장례식을 사람이 된 도리로서 하려고 했던 제가 너무 서러웠던 부분이라는 겁니다. 후불제 상조회사의 비용은 65만원도 제가 친동생은 아니지만 친동생처럼 생각하는 동생에게 미안하지만 이거 좀 빌려달라 해서 빌려서 그 금액을 냈고요. 나머지 금액은 이제 제가 그 금액은 이제 제가 차츰차츰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살면서 아직 겪어보지 않은 일들일 수 있지만 여러분, 장례식을 할 때 정말 서러운 거는 조문을 안 오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조문을 안 오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서 나를 기죽이는 사람이 제일 나쁘더라고요. 제일 서럽게 만드는 사람이더라고요. 네, 뭐 조금 분위기가 무거운 얘기를 했지만 돈이 없어서 서러운 에피소드 첫 번째였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의 일이었고 그리고 가장 심하게 타격을 받은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이 영상 조금 길더라도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계속 이 시리즈에 대해서 제가 느꼈던 거에 대해서 영상을 좀 만들 거니까 앞으로도 좀 시청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